네, 저희가 3일째 관련 의혹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한 인권사회팀 장인수 기자한테 궁금한 대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장인수 기자. 예.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그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 네. 앞서 목소리 관련 보도를 해드렸지만 그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 이철 씨의 지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특정 검사장이 맞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왜 이렇게 확신을 하는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세 번째 만났을 때 녹취록을 보여주고 그 녹취록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이러면서 누군지까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네. 예,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그 검사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맞냐라고 하니까 채널 A 기자가 맞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검사장의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녹취록이 조작된 게 아니다. 그렇죠. 이걸 확인해주기 위해서 직접 음성 파일을 들려줍니다. 이어폰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제보자가 이걸 듣자마자 그 해당 검사장이 맞다라고 확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채널A 기자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다. 이 내용을, 대화 내용을 내가 대화가 진전되면 들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리 공부를 합니다. 최측근이 누군지, 그 최측근의 목소리가 어떤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목소리를 수차례 공부를 하고 듣고 이 목소리가 맞나 나중에 맞나 확인해봐야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들으니까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개성 있고 독특하거든요. 네. 검찰이 간단합니다. 검찰이 해당 검사장으로부터 핸드폰을 제출받아서 실제로 그런 통화를 했는지만 확인해봐도 이게 과연 그냥 의혹으로 그치는 것인지 사실인지 어느 정도 진실에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채널 A 입장에서도요. 예. 얘기를 했지만은 이 모든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채널 A 기자 가지고 있다는 그 특정 검사장과의 녹취 파일이 있다면 그걸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이 숨겨져 있는 진실,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건데 이번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채널 A가 의혹의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기자로부터 해당 기자의 핸드폰을 제출받고 해당 기자가 작성한 녹취록, 과연 그 통화를 실제로 누구와 한 건지 번호 등을 확인해 보면 이거 뭐 한두 시간 만에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재한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네.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을 잠깐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채널 A 기자가 이철 측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우리 친문 세력 이번 총선 이후에는 친문은 몰락합니다. 친문은 몰락하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다른 언론을 얘기하는데 한겨레나 막 이런 데 접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꼬이게 할 수 있고 이철 대표는 이철 대표대로 검찰하고 사이 안 좋은 쪽 괜히 접촉하지 마세요. 그럼 열만 받게 하고 야 수사도 잘 안 되는 거 이철이나 냅다 조져버리자. 솔직히 이철 대표 조질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못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거를 좀 그 공개 여부를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이번 보도를 두고서 채널 A가 처음에는 이제 저희를 향해서 의도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졌고 오늘 어느 신문은 프레임을 짠다. 네. 그렇고 또 어느 신문은 검찰 수사 방해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검찰 수사를 방해한 건 채널 A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 출입 기자가 검찰에서 취재한 내용, 수사의 범위,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수사 일정 이거를 취재한 다음에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이철 대표를 찾아가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를 봤더니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맞아요. 이거는 취재 윤리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범죄자와 기자가 결탁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윤리 범주를 벗어난 일종의 범죄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자는 절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MBC는 신라젠과 관련된 의혹이 철저하게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채널 A가 똑같은 얘기를 취재하고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보도를 안 했죠. 오히려 특정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건 채널 A가 아닌가 의심되고요. 검찰도 좀 의심스러운 게 이게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기자인 저도 이철 대표한테 접촉을 해서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남부지검의 공식 입장은 최경환 부총리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의혹이나 첩보, 고소, 고발 접수된 게 없다. 우린 모른다라거든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이런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검찰의 수사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간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공식 입장으로 자기네들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회팀 장인수 기자였습니다.